안녕하세요.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대응하셨나요? 이번 주 시장 관련되어서 좀 기다렸다 사야 될 기업들에 대한 가격대와 그리고 좀 따라가면 좀 물리는 기업들에 대한 좀 가격대, 그리고 악재와 상관없이 분할 매수를 하면 좀 이기는 가격대, 기업들과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이제 절대 전략이나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월 말에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은 2730입니다. 2730. 2730은 시장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적정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좋은 가격, 좋은 기업이라면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2730이 회복이 되고 나서 지난주와 이제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수치는 위쪽으로는 이제 285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2650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방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2014년도 때의 밸류는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2014년도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망가졌을 때 밸류거든요. 지금은 대내적인 좀 악재 요인들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IT 반도체가 산업이 구조적으로 망가졌다든지, 자동차가 완전히 뭐 망가졌다든지, 석유화학이 완전히 막 망가졌다든지, 언택트가 뭐 망가졌다든지, 바이오 산업이 완전히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유동성 어떤 축소,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경계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조를 벌게 되면 박스권 좀 유지를 해주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재하고 계속 좀 부딪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만 않으면 된다.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2650짜리에 왔더라고요. 2658 정도 왔는데 저는 여기에 어떤 거를 담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냐면은 종목 차별화라는 거를 담아야겠구나. 그죠? 지수가 2650선에서 반응을 해서 살짝 좀 반등 나왔다가 좀 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의 밸런스 싸움, 이 밸런스 싸움이 되게 좀 치열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서의 약세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베팅하는 이 자금들이 퍼지지 않고 있더라.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수는 저는 여전히 이 하단 박스권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591이 우리가 1월 말에 발생이 되었는데 이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공격 수준 정도만 유지를 했었을 때 그 악재가 반영이 되었던 수치,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외 쪽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 라토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뭐 절대 전략 월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전화 연결 오전에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면, 자, 먼저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66,000원하고 이제 67,000원. 이 자리는, 고민이 필요 없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팔 때 삼성전자를 물론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66,000원, 67,000원인데, 근데, 외국인들이 뭐 활용하면 어쩌라고. 삼성전자 적자대 밸류인데, 사면 되지. 제 관점은 이래요. 그래서 74,000원대 이하에서 평균 단가 낮추는 이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그대로 유지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반도체를 보지만요. 디테일이 좀 달라요. 디램하고 랜드를 통해서 하이닉스는 돈을 벌지만 파운드리를 통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죠. 그리고 IM 사업부를 통해서 어떤 그 매출의 분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만 2천원 그죠? 요 구간은 따라가면 물리는 가격 따라가면 이제 물리는 자리로 제시를 해드렸던 자리고 작년도가 이제 9만 6천원 9만 7천원이죠. 9만 7천원 요때 이제 낸드가 흑자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 그래서 10만 3천원, 9만 7천원, 이때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들었었다가 이제 13만 2천원에서부터는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거는 많은 이유를 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하이닉스니까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작년도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4.1달러까지 갔었고요. 최저 가격이 3.7달러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20년도 반도체 범용 PC 가격에 이 기준이 되고 있는 DDR4 8GB 기준 가격이 최저 가격이 2.8달러였습니다. 2.8달러였을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가지고서도 20조를 벌고요. SK 하이닉스는 2.8달러 이상에서는 6조를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게 2018년도, 2019년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낸드에서 적자가 났던 시기니까 지금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기는 자리가 됐었던 거죠. 지금 그 디램 낸드 가격이 한 3.4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작년도 2020년도보다는 높은 거고 2021년도보다는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따라가면 물리는 가격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전저점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전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전저점이 깨질 때 현금을 들고서 우승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자. 그죠? SK 하이닉스.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터리 공략했던 것처럼, 그죠? 언택트 공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네이버 41만 원대부터 30만 원 깰 때까지 기다렸었잖아요. 이 방송 보신 분들. 카카오 9만 원 깰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13만 원에서. 배터리도 51만 원까지 기다렸었잖아요. 삼성 SDI. 75만 원대 안 사고. 그죠? 50에서 50만 원까지 기다렸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11만 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 5천 원대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35만 원대까지. 왜 기다렸어요? 이길 수 있는 가격에만 공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기다리는 사이에 중간에 틴 주식들도 많습니다. 뭐 첨보 같은 경우 잘 갔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놓치라 이거예요. 놓쳐라 차라리. 왜?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기업들만 공략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게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욕심이 많은 건 좀 덜어내라 이거예요. 다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전저점이 깨질 것 같냐? 몰랐어요. 13만 2천 원에 따라가면 먹을 게 별로 없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전저점이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가격은 못 이기겠구나.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 가격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보면 여기서 전저점 지지가 나올까요? 아니면 전저점 지지가 나올까요? 아니면 뭐 거래량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나 뭐 기간 수급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확고하게 투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외국인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 기업에 대해서 확고하게 여러분들 전략 세우실 수 있습니까? 휘둘리지 않을까요? 그냥 차라리 놓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애매하다 싶으면 압도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다 팔려고 하더라도 난 사야겠다라고 딱 생각하는 그 가격대가 왔었을 때만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삼성전자 69,000원, SK하이닉스 97,000원 매수했던 것처럼 저점 더 깨졌었잖아요. 그때 95,500원까지 깠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왜? 이기니까. 랜드가 흑자 전환됐는데 적자 때 밸류 이기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들 적자 날 것 같아요? 업황 정말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삼성전자가 난 적자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사고서 그냥 여러분들 자식한테 물려줘도 이겨요. 배당금이라도 받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 떨어지면 비상금으로 더 사면 돼요. 삼성전자 적자 때 밸류니까. 그러면 하이닉스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 레포트가 공격이 나오고 목표치 하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말에 어떤 악재가 나와도 야, 요 가격이면 내가 이기겠는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두 다리 쭉 펴고 내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추세선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저점 깨지고 여기서 이제 고점과 고점을 잃고 이렇게 추세를 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반 정도.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반등시 매도. 이런 의견이 나오겠죠. 퀘스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냐 이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물린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돈을 버신 경우가 많습니까? 유동장세에서는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반대로 매매하신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전고점 돌파해서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전저점 깨져가지고 손절했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또 시도를 하겠다고요? 그리고서 돈 벌기를 원한다? 전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유동성 축소니까. 108,000원은 애매합니다. 이 자리는 전저점을 깨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자,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들어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못 이겨요. 대신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 다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이닉스의 악재가 쏟아지는 시점을 기다려 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치 하향 레포트는 안 나왔는지 네이버나 카카오에 하이닉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는지 이걸 꼭 체크하세요. 그게 확산될 때 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시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 현금 쥐고 계시라고. 이기는 가격대만 공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뭐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갈 것도 있습니다. 요건 좀 절대 전략 좀 참고를 해보세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안 왔어요. 그죠?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리드 타임만 없다면, 기판 리드 타임이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좀 감마 의견이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두 다리 쭉 핀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15,000원대까지 기다리자 의견입니다. 요 가격이 오면 악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한 22,000~23,000원대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자고 했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을 만한 주도 섹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한 싸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싸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그 가격이 말이나 돼? 그 가격이 말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을 기다렸다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 내에 사서 돈 벌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을
7,000원에 사가지고 한 9,000원에 팔면 돈 벌잖아요. 지금 시장 그런 시장이라고. 유동성 축소권이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그럼 돈이 됩니다. 아셨죠? 이기는 가격에만 공략을 좀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산업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건 제가 16만 9천 원까지 기다리자라고 하고 있는 주식이죠. 요거는 한 27만 원, 8만 원 요때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아마 16만 6천 원, 그죠? 16만 6천 원, 만약에 17만 2천 원 요 정도의 가격을 처음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밸류를 좀 수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16만 9천 원이 와야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기다리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SKC 13만 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17만 원, 16만 원에 안 사고. 그죠? 네, 이 가격이 와야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롯데케미칼이 주력 사업이 뭐죠? PE잖아요.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로. 그죠? 이거 최대 수출처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많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뭐가 걸렸죠? 락다운 걸렸죠. 그죠? 그리고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정제를 해서 비싸게 파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랑 사업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유가랑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가랑. 그죠? 롯데케미칼이 돈을 많이 벌려면 유가가 급락해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자, 원유 가격 보면 롯데케미칼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유가가 30달러 갔을 때예요, 여러분. 요 시기가 셰일가스 혁명 발생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때가 30달러까지 갔던 26달러 요때겠네. 그죠? 요 시기. 요때가 롯데케미칼의 전성기입니다. 요때가 유가가 26달러 했었을 때. 그러니까 셰일가스 혁명 발생되고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구조적으로 망가지면서 건설이나 조선 이런 주식이 같이 망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된 업체도 완전히 구조적으로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수로 환산하면 2730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수치, 기본 회복되는 자리. 이해되죠? 그때 요 100달러 됐었던 게 26달러까지 갔었다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입장에서는 원유를 싸게 사와가지고 정제해서 파는데 중국이 수요가 그때 늘어났던 시점이니까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롯데케미칼이 떼돈을 벌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유가는 얼마예요? 많이 빠져 93달러예요. 100달러가 기본이야. 근데 지금 중국 수요는 다운된다고. 근데 굳이 이런 걸 비싸게 사겠다고요? 뭐 물론 기술 반등을 노리고서 해도 되겠죠. 워낙 많이 빠져서 이렇게 이런 낙폭이 나올 수도 낙폭에 따른 기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LG화학 44만 원 기다렸다가 공략하시면 잠 잘 오지 않아요? 참 잘 오지 않으시냐고. 러시아 전쟁이나 뭐 유가 급등이나 뭐 악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75, 6만 원대 요때 매도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렸다 사야 되는 가격 44만 원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스위프트 배제 때문에 53만 원에서 44만 원까지 다운시켜야 된다. 여기는 악재 나오면 이긴다. 그래서 LG화학 요거 하나 가격 왔었다고.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악재가 나오든 말든 내가 이기는 가격이니까. LG화학이 아무리 사업 구조가 망가져도요. 1.5조는 벌어요. 그 밸류예요. 그럼 롯데케미칼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살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 포트에 종목을 하나 넣는 건데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언택트도 있을 거고 화학주들도 있을 거라면 내 포트에 넣어서 내 계좌를 위해서 키워주는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주도 산업군이 아니라면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있어요? 싸게 고용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16만 9천 원이면 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기준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죠. 그죠? 기아는 7만 9천 원대에서 8만 1천 원, 이 정도의 목표치는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이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중간에 무탈 생각을 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가격대에서만 공략한다. 5만 4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 오면 하고 아니면 다른 거 한다. 주도 산업군들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략을 해야 지금 구간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도 산업군이잖아요. 여러분. 자동차하고 배터리하고 입장이 같습니까? 다르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포스코 케미칼은 혼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더와 같이 가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가자 하면 같이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자동차가 1년에 판매되는 게 한 8천만 대에서 8,500만 대 정도 돼요. 작년도에 전기차가 한 47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게 되면 조금 더 팔렸고 670만 대가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약간 우리나라는 슈퍼 의리라고. 그러니까 배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기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작년도만큼은 유동장세는 아니잖아요. 유동장세가 아니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가자 이거지. 돈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42만 원은 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차라리 급락이 나오면 1등은 차라리 노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1등은 차라리 노려라. 포스코 케미칼. 계속 가기만 하겠습니까? 한번 쉬지 않겠어요? SKC. 배터리가 없으신 분들은 배터리를 버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석투자가 그냥 SKC 13만 원 올 때까지 기다렸다 살 거 했는데 중간에 묻하신 분들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유동성 축소 구간에는 가격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싸게 사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구나. 정신이 맑아진다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아. 폭락을 즐긴다니까? 어디 악재 나온 데 없나? 아, 요거 조금 더 확산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가격에만 공략해야지.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넣을까? 그죠? 이 중에서 제일 똘똘한 녀석이 누구지? 기다렸다 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주식이 다시 60에선 깨지면 이런 게 또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정 시점이 나오길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게임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보면은 제가 위메이드, 그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죠. 이길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6만 9천 원이다. 그죠? 요 가격이 와야만 공략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6만 9천 원이 오면은 저는 악재가 나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오면은 이제 그냥 차라리 남의 떡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자고 하는 자리가 5만 4천 원대입니다.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8만 원대 안 사기 잘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리자고 했었는데. 벌써 지금 얼마 아낀 겁니까? 14,000원, 15,000원 아낀 거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수익이 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폭락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린 게 저점이는 분명히 아닙니다. 고점도 분명히 아니고. 그리고 저점을 맞출 생각이 단 1도 없고, 고점을 맞출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근데 저는 손절하기 싫다 이거예요. 좋은 기업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 제가 생각한 이 리딩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차라리 더 사고 싶은 주식.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량주여야 될 거고, 실적주여야 될 거고, 누구나 다 사고 싶은 주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자금의 규모가 줄어든 구간은.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온 것만 공략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 안 사면 어때요, 여러분? 괜히 엄한 거 들어갔다 손절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지수는 박스권인데 손절 두세 번 정도 하게 되면 계좌 금방 까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하는 잘못된 행동이냐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나왔을 때만 딱딱 공략하는 습관. 욕심 좀 덜어내서 급등이 날 때 좀 수익 확보하고 이런 기준 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마블도 뭐 여러분들 제가 좀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넷마블도 9만 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기다렸다 공략을 해야 되는 주식군들이 좀 많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하네요. 부족한 거는 제가 또 뭐 절대 전략이나 또 명인대 복귀나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제약 아시죠? 이 삼총사의 신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주에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전고점 돌파를 할 때 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셀트리온이 같이 동조화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 신호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좀 제한된 등락 정도 나온다. 아시겠죠? 이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